네, 이호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에어 툴들, 저희가 저번에는 컴프레셔를 봤다면 이번엔 에어 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순서대로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에어건입니다. 말 그대로 에어가 나오는 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결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어떤 에어 툴이든 간에 호스 끝에는 컴프레셔 마냥 똑같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퀵 타입 커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른 상태로 툴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올려서 딱 고정되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장착 끝입니다. 사용법 누르면 다겠죠. 보통 타입마다 좀 틀린데 어떤 에어건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장착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트리거 하나 그리고 노즐 하나가 전부인 에어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도는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딘가 청소할 때 바닥을 이렇게 불어주거나 아니면 옷을 털거나 그래서 쭉 털어주기도 하고 내지는 뭐 신발을 털거나 기타 여러분들이 사용했었던 그 환경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걸 왜 소개시켜 드리느냐, 얘는 주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등산로 아니면 해수욕장 같은 데 놀러 가셨을 때 신발 턴다 하면서 이제 이걸로 쭉 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장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옆 사람이 이렇게 쏜다라든가. 차라리 그때는 다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등산로라든가 뭐 해수욕장 뭐 여러 군데서 사용하는 공용 에어건은 호스가 여러 가닥으로 쭉 뽑히다 보니까 파워가 병렬로 나눠집니다. 즉 여러 명이 동시에 에어를 쓴다면 생각보다 낮은 압력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컴프레셔에 지금 호스 하나를 통해서 딱 이 건 하나만 연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나오는 압축 공기의 힘을 얘가 순전히 100% 다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너무 압력이 세가지고 뭐 다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얼굴 쪽에 쐈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대표적으로 입 부분에 이 에어건을 만약에 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입이 다칠까요? 아니요. 입은 의외로 멀쩡합니다. 근데 입이 다치는 게 아니라 입에 의해서 인체 기관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 때문에 고막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내부 압력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다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라리 고막만 다치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 고쳐집니까? 아니요. 고쳐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건 쓸 때 절대 장난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입에다 이렇게 쏜다라든가 아니면 옆 사람을 쏘는데 이렇게 얼굴 부위에 쏜다라든가 잘못하면은 안구 천공이라든가 고막 영구 손상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에어건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작업을 할 때 거의 세척 용도로만 써야지 이거를 뭐 옆 사람한테 장난치고 이런 용도로 썼다가는 굉장히 큰일이 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를 드리자면 모래 같은 건 괜찮습니다. 모래 같은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금속 가공 작업, 대표적으로 뭐 어떤 금속을 갈았습니다. 쭉쭉 뭐 줄질이라든가 파일링이라고 하죠. 파일링 작업을 쭉 해서 굉장히 금속 가루가 많은 상태예요. 막 옷에도 많이 묻어 있고 막 피부에도 묻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체 에어건 쓰는 거 금지입니다. 왜냐? 박힙니다. 피부에. 그래서 이런 에어건을 사용하실 때 압력이 너무 높다 싶으면 낮춰야 돼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에어건이면 조절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그 상태에서 샤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금속가루 같은 경우는 인체에 묻었을 때 건을 쏘게 된다면 해당되는 입자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피부에 박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에어건의 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상당히 주의를 해서 써야 되는 툴이 바로 이 에어건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뺄 때는 어떻게 뺄까요? 잘 잡고 여기 부분, 이 부분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동작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하나로도 돼요. 당겨주시면은 분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뺀다고 막 이렇게 집어 뜯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눌러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잘 빠집니다. 자, 그다음 또 다음 툴을 보자면 이건 아마 처음 보셨을걸요? 이렇게 생긴 거. 뭐 생김새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 툴은. 얘는 사실 툴이라긴 좀 애매한 그 툴인데 얘는 에어건 작동 방식의 반대입니다. 뭐냐면 에어건을 쏘면 공기가 나오죠. 얘는 청소기예요. 그래서 에어를 이용한 간단한 청소기입니다. 물론 뭐 청소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집 청소기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이 뒷부분 봉투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역압력이 걸려서 전방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발생이 됩니다. 그 힘으로 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속 가공 작업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작업했을 때 이거 가지고 쭉 쏴서 작업장을 청소하는 용도로 씁니다. 자, 이 툴을 그러면 뭐 이거 장난감 같은데 왜 쓰겠어? 그리고 뭐 압력도 상당히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그럼 이거 뭐 쓸 일이 있겠느냐? 의외로 좋아요. 왜냐?
얘는 볼트나 너트를 흡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품 말고 순전히 먼지만 빨아들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먼지 빨아들이는 데는 의외로 쓸만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툴은 드릴이에요. 모양새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 없는 타입도 있습니다. 있는 타입이라면 FR, 포워드 리버스의 약자입니다. 드릴링을 할 때 포워드에 놓고 뚫어야지 리버스에 놓고 그 드릴을 돌린다. 그럼 그냥 송곳을 돌리면서 무언가를 뚫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리버스 상황에 따라서 정방향 역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트리거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달린 거 별거 없습니다. 무게도 전동 드릴보다는 한결 더 가벼운 편에 속해요. 자, 그럼 한번 드릴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만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앞에 드릴 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날은 제가 여기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드릴 날을 이제 여기다 꽂아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움직여요. 문제가 있죠.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드릴을 하나 구비하시게 되면은 꼭 하나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거 드릴 척이라고 해요. 이 드릴 척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척 잃어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 척은 어디다 쓰느냐? 드릴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은 자유롭게 돌고요. 기어가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 이 척을 꽂고 돌리시게 되면은 이 앞부분이 오므라들거나 벌어지거나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날을 꽂을 때, 자, 이거 아무렇게나 조립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릴 날 끝까지 꽂아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를 물려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드릴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트위스팅 된 부분, 이게 끊겨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이쯤이에요. 지금 제 거로는. 자, 그렇다면은 이 윗부분에 물리는 부분이 물리게 되면은 안 되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응력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꼬인 부분에 물리면 안 되고 평평한 부분에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드릴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푹 꽂는 게 아니라 살짝 뽑아줘야 됩니다. 완전히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뽑아주고 그 상태에서 척을 끼고 그리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힘있게 빡 고정해 주시면 안 빠지죠.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사용할 때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에어 꽂아주고 정방향 두고 당기게 되면은 돌아갑니다. 쓸만은 한데 문제가 뭐예요? 조금 시끄럽죠. 그래서 에어드릴은 사용하실 때 조금 소리가 좀 많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사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뽑아주시고요. 이 상태로 보관하면 안 되겠죠. 왜? 드릴 날이 부러질 겁니다. 그리고 보관하기도 좀 쉽지 않을 거고요. 다시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릴척을 이용해서 꽂고 이번엔 역방향으로 돌려줍니다. 한 두어 바퀴만 돌려주면 여기 부분 또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 상태에서 날 뽑고 이렇게 잘 보관해주면 정리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한 그런 툴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해머입니다. 에어 해머라 그래서 내지는 리벳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공 쪽에서는 리벳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 이 해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실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스프링이라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한 세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머라고 했는데 이걸로 들고 때립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해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은 리벳 셋이라고 하는데, 조립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당기게 되면 이게 다다다다다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공 쪽으로 여러분 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리벳 작업할 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에어 해머라고도 하고 리벳건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명칭을 좀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조립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그냥 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일단 이걸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리벳 세트는 생긴 거 봐서는 그냥 짝대기 같이 생겼는데 전방 부분 보시면은 얘는 움푹 들어갔습니다. 왜냐? 리벳을 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니까요. 끝에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날이 달린 것도 있습니다. 내지는 그냥 뭉툭하게 끊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적합한 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러면 저는 샘플로 예제로 이걸 갖고 왔으니까 얘를 먼저 꽂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냥 빠질 겁니다. 이것을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꽂고 스프링을 꽂아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쪼아줍니다. 네, 고정된 것 같아요. 당겨도 안 빠지죠.
이러면 이제 사용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어를 연결을 한번 해보죠. 자, 에어 연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당기면 작동이 되는데 하단에 있는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밸브. 자, 이 밸브는 뭐냐? 이 햄머의 파워를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그럼 당겨보자면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소리도 상당히 크죠? 그때 이 앞부분이 이게 보일 겁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따다다닥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때리는 용도로 씁니다. 자, 이게 너무 세다 싶으면 이 파워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살짝 뭐 제가 좀 마이너스로 좀 돌려보자면 너무 약하겠네요. 네, 이번에는 되게 약해졌죠. 되게 민감합니다, 밸브 자체가. 그래서 이 밸브의 강약 조절에 따라서 엄청 세게 작동할 수도 있고 엄청 약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리벳건 내지는 햄머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 햄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항공 쪽에서 리벳 작업할 때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하실 때 가끔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그냥 드르륵 당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요 앞에 헤드가 휙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 맞겠죠? 출력을 약하게 해놨을 땐 괜찮은데 풀파워인 상태에서 당겨버리면 이거 생각보다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할 때는 대부분 하단을 좀 보게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야 만약에 이게 날아가도 바닥으로 날아갑니다. 군필자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아실 겁니다. 총기는 수직입니다,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 똑같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사용으로 또 끝났습니다. 뭐 리벳 작업을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뜯어야 됩니다. 거의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죠. 이번에는 스프링을 풀어주시고요. 사용한 세트는 잘 보관해 주시고 그리고 건 내려서 이런 식으로 보관해 주면 끝입니다. 자, 에어 툴들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소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동 드릴 정도는 봤을 텐데 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좀 큰 툴 중에 하나입니다. 전동 드릴은 들면 밑에 배터리 있죠. 위에 또 더 크죠. 이렇게 복잡했을 텐데 얘는 굉장히 소형이죠. 그래서 항공 쪽에서는 이렇게 에어 툴들을 좀 많이 좋아라 한다. 단 이 에어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에어로 작동되는 툴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었고 기타 나머지 툴들은 현장 가서 보시면 뭐 희한한 게 다 있구나. 뭐 예를 들면 뭐 구리스 보급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에어 타입으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은 또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 툴 소개하는 것 그리고 각 조립하는 방법, 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 이 정도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VSI라 그래서 항공기 진짜 점검할 때 어떤 툴들을 사용할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VSI 즉 비주얼 인스펙션에 대한 툴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